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페이스북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미국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사상 초유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벌어진 사건은 미 초유의 사태인데요. 그동안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정리해 봅니다. 자, 박경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네요. 네, 어제 소셜 미디어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잠정 정지시킨 데 이어서 오늘 아침에는 페이스북이 취임 때까지 아예 못 쓰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직접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기간 대통령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쓰도록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는 그의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과한 정지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2주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1월 20일이니까 그때까지 최소 2주간이란 얘긴데요. 근데 20일까지만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또 이 트위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계정 정지를 초래했던 트윗들을 모두 삭제했다면서요? 네, 트위터가 오늘 아침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트윗 3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는 어제 게시된 이 트윗 3개가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자사의 선거 공명성 정책을 위반했다면서 잠정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트위터는 또 규정 위반을 계속할 경우 계정을 영구히 정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윗 자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문제의 트윗을 삭제한다면 이후 12시간 동안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된다고 트위터는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트윗 3개를 게시물에서 삭제했다고 트위터 대변인이 오늘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한 사용 권한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구글, 애플, JP 모건 등 미국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어제 이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네, 먼저 IT 기업들인데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냈습니다. 의사당에서 발생한 무법 사태와 폭력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미 역사상에서 슬프고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폭동에 책임 있는 이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BM CEO도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례 없는 무법 상태를 규탄한다라고 썼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행동이 있을 자리는 없고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선 이런 행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내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솔선수범하고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두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 재계 CEO들도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투자은행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메일 성명에서요. 폭력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는 민족이나 국가로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며 우리는 이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지도자들은 이 폭력 사태를 끝내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헌정 체제를 허물려는 폭도들의 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요. 이 슈워츠만 CEO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폭동이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는 이번 폭력 사태가 민주주의와 미국인들 의지에 대한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민주주의 토대라고 강조했고요. 네. 이 밖에도 엑손모빌, 파이자 등 대기업이 소속된 미 제조업협회의 제이 티먼스 회장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선동했다고 규탄했는데요. 그 외에도 미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다른 경제 단체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의사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미국 초유의 사태인데 말입니다. 어제처럼은 아니지만 그동안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은 꽤 있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가 의회에서 벌어졌던 사건 사고를 정리해 전했는데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지금의 수도 워싱턴 DC로 이전한 게 1800년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건물을 참고로 한 설계에 따라서 이 포토맥강 동쪽 언덕에 세워졌는데 의회 건물은 미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기능을 했지만 사건 사고도 꽤 끊이지 않았습니다. 1814년 수도에 침입했던 영국군이 의회 건물을 불태운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나무바닥 등 가연성 소재가 많이 쓰였던 의회 건물 중에서도 당시 상원이 큰 피해를 봤고요. 화재 4주 후에 회기가 시작되니까 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은 수도에서 유일하게 불타지 않았던 한 호텔에서 상원 회의가 열리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상원이 화재 피해가 복구된 의회 건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1819년이 돼서야 가능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는 또 1954년에 발생했던 총격 사건이 있는데요. 푸에르토리코인 4명이 방청객 자격으로 의회 건물에 들어가서 당시 회의 중이던 하원 의원들을 향해서 반자동 권총을 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주장한 이들이 발사한 총알에 하원의원 5명이 맞았는데 근데 모두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은 다 체포됐고 주범에겐 85년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네, 그 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1998년도에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죠. 네, 그때는 병력이 있던 남성이 의회 건물로 입장하려는 도중에 검색대에서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권총을 꺼내 들고 총을 발사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경찰 2명이 숨졌고요. 범인은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 범인은 편집증을 앓았었는데 평소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주변에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2013년엔 의회 경찰이 쏜 총에 흑인 여성이 숨졌습니다. 의회를 침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하고요. 이 여성은 백악관 인근 검색대에서 자동차 사고를 낸 뒤 경찰 추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는 미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공격을 조장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고요. 영국군의 방화를 포함해서 총격 사건까지 의회가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았었지만 어제 발생한 이 사태는 사태와는 격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워싱턴 DC에 모인 시위대를 선동한 결과가 어제의 의회 난입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